안녕하세요. 건강한 의사 지현우입니다. 오늘의 꿀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것은 척추관 협착증인데요. 허리 질환의 끝판왕이라고도 불리는 질환입니다. 먼저 건강한 척추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관, 즉 척추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이 좁아져서 신경이 눌리는 질환을 말합니다. 이 척추관이 어느 쪽이 좁아지냐에 따라서 센트럴 스테노시스, 포레미널 스테노시스라고 나누기도 합니다. 어느 신경이 압박받느냐에 따라서 허리 혹은 다리에 저림증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 신경이 눌려서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들 굉장히 유명한 질환인데요. 이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은 다른 질환입니다. 허리 디스크는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면서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이고요. 척추관 협착증은 인대나 뼈, 관절 등의 조직이 퇴행이 되고 비유가 돼서 신경을 압박하면서 통증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다음은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와 협착증의 비교를 보겠습니다. 네, 허리 디스크가 호발 연령은 보통 20에서 50세 사이에 나타나고요. 척추관 협착증은 주로 50세 이상, 중노년층에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발생 기전은 허리 디스크는 디스크 탈출로 인한 신경 자극 및 염증으로 인해서 통증이 나타나게 되고요.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관이 퇴행으로 좁아지면서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은 통증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허리 디스크는 주로 앉아 있을 때 통증이 많이 나타나고 허리를 앞으로 구부리면 통증이 심해집니다. 반대로 척추관 협착증은 걸을 때 통증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것이 척추관 협착증에서 가장 유명한 증상인 파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오래 걸으면 다리가 아프거나 허리가 많이 아프시면 척추관 협착증을 의심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 디스크와 다르게 허리를 앞으로 숙이면 오히려 통증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은 둘 다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픈 질환이지만 자가 진단을 통해서도 내가 허리 디스크인지 협착증인지 구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허리 디스크는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렸을 때 만약에 통증이 허리로 가거나 다리가 찌릿하게 나타난다면 허리 디스크라고 볼 수 있고요. 척추관 협착증은 서가지고 허리를 뒤로 제꼈을 때 통증이 심해진다거나 아니면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렸을 때 통증이 별로 없다면 척추관 협착증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척추관 협착증과 침도요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방금 앞서 말했다시피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신경을 누르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의 치료는 척추관 사이를 넓혀줘야지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수술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한방치료에서도 이 척추관 사이의 공간을 넓혀주는 치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침도요법입니다. 침도요법이란 침 끝에 납작한 끌이 달린 침, 특수한 침인 이 도침을 사용하여서 근육과 신경, 인대, 관절의 경결과 유착을 치료하는 효과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다음은 이 척추관 협착증의 침도가 어떠한 식으로 치료가 되는지 원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수한 침인 도침은 칼날이 미세해서 신경이나 혈관에 손상을 거의 입히지 않으면서 척추체 사이의 공간을 넓히고 추간공 사이의 공간을 넓혀서 협착증을 개선하여 치료하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척추관 협착증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황색인대의 비율을 도침으로 치료하는 장면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기립근, 장요근, 황색인대, 추간공, 다혈근 등 척추관을 좁히고 신경을 압박하는 연부조직을 이완시켜서 척추관 협착증을 치료하는 것이 바로 침도요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협착증의 침도요법의 효과에 관한 연구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연구는 협착증의 침도요법을 실시한 무작위 대조군 연구들을 비교한 것입니다. 양방 주사와 고주파 여름고 치료, 척추 감압 치료, 흔히들 많이들 받고 오시는 치료들인데요. 침도요법은 이 양방 주사, 고주파 여름고, 척추 감압 치료와 비교 시 통증이 현저히 감소했음도 나타났으며 효과적이고 매우 안전함이 연구로 밝혀졌습니다. 다음은 척추관 협착증과 한약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말고도 한약 치료를 하는 나라는 많습니다. 가까운 나라로는 일본, 중국, 미국에서도 한약 치료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에 일본에서 치료한 한약 치료 연구입니다. 이 결과 척추관 협착증으로 굳은 근육과 인대의 경결 그리고 염증을 줄이고 퇴행된 뼈와 신경의 재생력을 높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처방들은 우차신기한, 팔미안, 개지가출부탕, 오령상, 억한상 등 한국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한약 처방과 동일했습니다.
다음은 척추관 협착증의 자가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방치료와 더불어 집에서도 자가관리를 하신다면 척추관 협착증에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햇볕 쬐기가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나이가 들어서 노화로 뼈가 약해지고 그 주변의 근육들이 약해지면서 퇴행이 되면서 생기는 질환인데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 흡수 및 유지가 저하됩니다. 이는 역시 뼈 건강에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뼈 건강을 위해서 햇빛을 자주 쬐가지고 비타민 D 합성을 늘려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허리 근력 강화 운동이 있겠습니다. 걷기와 수영 등 일주일에 4, 5회를 30분 이상 꾸준히 하는 경우 허리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여서 요추의 불안정성을 잡아주어서 척추관 협착증의 통증과 저림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건강한 의사 지현우였습니다. 오늘의 건강 꿀팁 지현우 원장님과 함께 허리 쪽에 나타날 수 있는 대표 질환이죠. 척추관 협착증. 자, 허리 디스크와